오늘 어디부터 할 거냐 하면 벌써 꽤 많이 하긴 했네. 이제 미분 들어갈 차례네요. 미분 이미 들어갔었죠. 자, 68페이지예요. 68페이지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여기 기본 다지기 문제는 수능형 문제에 가깝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주제들은 다 소주제들로 논술에도 다 나온 내용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뜯어. 어?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뜯어, 확. 그거 계속 풀어봐. 풀어보라고. 조금만 하지 말고 다 f의 상값을 내야지. fx를 완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처음에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겠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함수와 위쪽에 있는 함수의 관계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gx라고 하고 직선을 이 3차 함수를 hx라고 하면 이 둘의 교점이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도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1에서 중근이 생기죠.
그러면 요거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는 여기서 접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 콤마 뭐에서 만나겠죠. 알겠지?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몇 차 함수를 양의 실수니까 0보다 0,3에서부터 이어서 이렇게 그릴 건데 몇 차 함수는 가능할까요? 일단 1차 함수는 절대 안 되겠죠. 1차 함수는 이렇게 해버리면 기울기가 이미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요 직선보다 아래쪽에 돼서 여기 깨져서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1차 함수 안 되고요. 그럼 2차 함수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2차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네요. fx가 최고차항계수 x 제곱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1차항 계수만 하고 이렇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일단 f의 1값이 0이니까요. f의 1을 대입을 하면 a는 얼마? 2가 되겠네요. a가 2면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 추가 조건에서 해당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f의 프라임 x가 2x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러면 f 프라임 1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돼요. 근데 얘는 6이 될 수 없죠. 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요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요 점을 지나야 되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f도 마찬가지로 h 프라임 1이 g 프라임 1이 둘 다 얼마냐 6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f 프라임 1도 똑같이 6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4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뭐는 아니다? 2차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아니겠다. 그러면 fx가 3차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3차 함수라고 하면요. 이제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유리하겠네요. 요 접점을 기준으로 3차 함수도 여기서 공통접선이 얘가 될 테니까 6x-6이 될 테니까 따라서 fx에다가 6x-6을 뺀 함수는 어떤 인수를 가지겠어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겠죠. 접하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곱하기 1차식 인수를 가진다 라고 해서 fx를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놓고 fx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조건인데 어떤 조건을 활용하면 되죠? f의 0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f0을 대입을 해주면요. 여기다 0 대입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x가 뭐예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3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3을 대입을 하면 답이 되겠죠. 예, 4고요. 그 다음에 6이고요. 그 다음 3, 6, 18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죠? 12에 24, 36이네요. 됐죠? 네. 어렵진 않죠? 그 다음 네네. 어떤 거? 이참수 어. 여기서 위에 이렇게 했는데 밑에 타임 1은 이 거기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이 사이에 있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요 점을 지나야만 되죠. 이 점이 지금 이거 두 개가 맞닿아 있잖아. 1,0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또 1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1을 대입해 본 거야. 대입을 해봤더니 얘는 4가 나왔고요. 이건 6이 될 수 없잖아요. 4는 6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다고. 2차식은 안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도 빨리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 3번.
여기 A까지의 제곱과 돼 있는데 A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게 빠졌네요. 거리의 이게 빠졌네요. 문제 3번에 거리의 제곱. 자, 다 하셨나요? 다 했어?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봐봐요. 일단 이게 너희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했던 함수예요. 그 두 어떤 식이 있는데 값이 있는데 두 값 중에서 작거나 같은 쪽으로 가는 거 미니멈 함수라고 많이 보셨죠? 그지? 작거나 같은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작거나 같다 그러면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같게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겠죠. 이거 두 개가 같게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 두 개가 같게 되는 값은 물론 이제 이거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푸셔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이 두 고정점이 있어요. 두 고정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두 고정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보면 그게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알겠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죠. 그지? 이 수직 이등분선과 그 다음에 다시 누구 원래 이 fx가 만나는 교점이 결국은 요런 점들이 뭐가 되겠어요? 요 점을 P라고 하고 요 점을 Q라고 한다면 P에서부터 A까지 이르는 거리와 그 다음에 P에서부터 여기 P1, P2 합시다. 그게 더 낫겠죠? 이렇게 P1에서 A까지, P1에서 B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 P2에서 A까지, P2에서 B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지점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물론 저 방정식으로 무식하게 이퀄로 해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요 수직 이등분선이 어떻게 돼요? 중점이 0,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거 AB의 기울기가 1이고 그러면 수직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하고 그 다음 fx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교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교점의 좌표가 2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교점 x 좌표가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 J를 경계로 해서 이 구역에서는 이 구역에 P가 위치한다. 예를 들면 P가 한 요쯤에 있다 라고 하면 요 거리, 요 PA의 거리보다 PB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요 함수 GX죠. GX는 뭐가 되겠어요? 저 빨간색 구역에 있게 되면 즉 X가 P의 X 성분이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면 이 구역에서는 GX가 누가 된다? 이 중에서 누가 더 짧아? PB의 제곱이 짧죠. 그래서 P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거요. P가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리고 A가 요거고 B가 이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구호 처리를 좀 해줬어요. 됐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색깔이 요걸로 해야겠네. 자, 이 구역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있잖아요. 경계되는 지점은요. 이쪽에 들어가도 되고 이쪽에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주면 돼요. 하나 넣고 하나 빼고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자,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gx는요. 이때는 누가 돼요? 노란색 구역에서 누가 더 가깝죠? PA가 가깝죠? 따라서 PA 제곱이 되고요. 자, PA 제곱식이 어떻게 될까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뭐 너희들 항상 지금 뭐가 문제예요? gx의 구간별 함수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 문제가 뭐죠? gx의 미분 가능성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미분 가능성에 관한 얘기면 그러면 미분 가능 여부가 문제되는 지점이 어디냐? 요거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디입니까? 경계되는 지점인 마이너스 1과 2죠. 그래서 지점이 x 이퀄 마이너스 1 또는 2다. 이 말을 먼저 밝혀주시고 왜냐하면 구간 내에서 있을 만큼은 다항 함수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에 경계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문제되는 지점이 이렇게 밝혀주시고 서술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그래요. 원래 원칙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따져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식대로 이렇게 하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로 갈 때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자,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구역은 이 중에서 어떤 거예요? 위, 아래? 아래식이에요? 위에식이에요? 아래식이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렇게 쓰시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 값은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4인가요? 4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없어지고 여기 4죠. 그래서 이거 4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물론 인수분해 약분 대입하면 돼요. 근데 하지 마. 알겠죠? 실제로 이 다음에 이거 풀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배점이 그렇게 안 들어갈 거니까 이거의 답은 어떻게 구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이거 로피탈 생각하면 G' 1이잖아요. G' 1. 그러니까 요 구역에서 이거 미분을 미리 해. 이 도함수를 미리 구하는 거죠. 이거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1 실제 객관식이었으면 아마 너희들 다 이렇게 풀었겠죠. 이 구역에서 각각 구역에서 gx가 이때에는 g'x가 요때 미분하면 2의 x-1에 그 다음 플러스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2x 이렇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면 요 구역에서는 g'x가 2의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3에 그 다음 또 2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요거는 g'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죠? 1하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8 되죠. 8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서술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가봅시다. 리미트 x가 마1뿔이에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의 요 식은 똑같이 이렇게 쓰시고 자 이제 이게 어떤 구역으로 가요? 이 구역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 구역에 해당되는 식으로 바꿔주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뿔로 갈 때 gx에 해당하는 식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하고 마이너스 4 하고 x 플러스 1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풀지 마시고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 이게 없어지죠. 이거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지? 예, 계산이 훨씬 다르죠. 이렇게. 어때요? 일치하지 않죠. 불일치. 그래서 미분 불가다. 딱 이렇게 서술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았죠? 점수에 뭐 불이익을 안 당해요. 이렇게 해주면. 됐지? 그 다음에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 마지막 요거 완성시켜 보세요. x가 2에서 미분 불가한지 미분 가능한지 똑같은 방법으로 완성시켜 보세요. 밑에 거는.
됐죠? 네가 아직도 객관식의 응? 틀을 못 벗어났구나. 응? 그냥 대강 하고 말지 뭐 이런 식인데 유선아, 응? 그럼 안 되지. 서술을 똑바로 하시지. 문제가 있잖아요. 응? 문제가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진짜 아예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쉬워지잖아. 그러면 저식 하나에 붙고 떨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럴 거 아니야. 문제가 쉬우면 배점 한 개 한 개가 소중한 거야. 1점, 2점이 그냥 엄청 소중해지는 거야. 경쟁률이 뭐 20대 1, 30대 1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점수대에 사람들이 막 몰려있을 거라고. 그지? 그러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써야 되겠죠. 알겠지? 차라리 어려우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쩌면. 내가 그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그 합격자 평균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문제 통해가 한 번씩 해줄 텐데 나중에 한번 해줄게요. 저 문제 보고. 자, 일단 문제 4번. 문제 4번까지 우리 완성해 봅시다. 문제 4번. 충분히 너희들이 평소에 연습 많이 했던 내용들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도영아 69페이지. 아, 역시 확실히 수능 공부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금방금방 푸시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술인데, 가은아, 서술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주는 게 좀 좋겠니? 이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중간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은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줘야겠죠? 안 그래요? 자, 이렇게 보세요. 봐봐요. 지금 4차 함수 fx이기 때문에 4차 함수 fx니까 4차 함수의 개형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개형은 극소값 있고 변곡점도 없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x 4제곱 같은 거. 가령 이런 형태의 4차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이때 이 극소값의 높이가 y equal
T1이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먼저 이 저 T 값 있잖아요. 요 T 값을 기준으로 접어서 꺾고 올리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 T 값이 만약에 T1보다 작다. T 값이 요 T1보다 낮으면 그때 이 접어진 함수의 미분 불가점이 몇 개? 없겠죠. 봐봐요. 여기가 y 콜 t가 돼요. 여기가 y 콜 t가 되면 이게 x축이고 여기서 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접어 올릴 게 없게 되죠.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미분 불가점 없습니다. 이때의 GT 함수는 미분 불가점의 개수인데 t가 요 범위에서는 빵개예요. 맞죠? 그 다음 t가 t1이면 마침 딱 이 점에서 접하고 있어요. 알았죠? t가 t1이야. 딱 이 높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접어 올릴 게 역시 없죠? 없으니까 어때요? 미분 불가점 몇 개예요? 빵개. 맞죠? 그런데 t가 이제 t1보다 커요. 커버리면 가령 이런 t 값을 가져. 여기가 y 콜 t예요. y 콜 t면 실제로 이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그리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테니까 이렇게 두 개의 지점이 미분 불가점이 되겠죠. 맞지? 따라서 GT 함수를 구간별로 이렇게 구간별로 완성을 시켜주면 불연속인 점이 몇 개 생기나요? 뻥치지 마. 여기잖아. 여기 하나 생기잖아. 여기 불연속 아니잖아요. 맞죠? t 이퀄 t1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 또 알고 있는 4차 함수 개형 중에 어떤 개형이 있을까요? 이렇게 극소값은 하나인데, 그 왜 변곡점이 있어가지고요. 변곡점도 있고 변곡점에서의 미분계수 0인 애들도 있겠죠. 만약에 변곡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이런 애들이다. 이런 애들은 이게 요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크기가 0이 아니면 어차피 이거랑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죠. 네. 그게 상관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거랑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고 다만 요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 높이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0이고 요 높이가 t 이퀄 t2라고 하시고 요 높이가 t 이퀄 t1이라고 해보자. 알겠죠? 자, 이 그림은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돼도 아마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이때 저 y 이퀄 t가요. 이 y 이퀄 t가 극소값보다 낮은 값이다 라고 하면 즉 t가 t1보다 낮은 높이다 라고 하면 이 구역에서 미분불가점 몇 개예요? 당연히 없죠. 그지? 네. 그 다음에 t가 딱 정확하게 t1인 지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접어 올릴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t가 t1보다 크고요. t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몇 개 있을까요? 여기서 접어 올릴 테니까 접어 올리면 이런 그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그림 될 테니까 몇 개? 2개 생기겠죠. 2개. 알겠지? 그 다음 t가 이번엔 t2예요. t가 t2면 미분부가점 몇 개예요? 몇 개야? 1개죠. 아, 자신 있게 해. 요 점을 기준으로 접어 올릴 테니까 요렇게 접어 올리겠죠. 그때 요것만 미분불가점이지 여기는 미분 가능해지잖아요.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알았죠? 그러니까 요때에는 몇 개? 1개가 됩니다. 1개가 되었다가 다시 t가 t2보다 크면요. 몇 개가 되죠? 네, 2개가 되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몇 개의 불연속점이 있나요?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처음에 T1점을 기준으로 변하죠. 그지? 그래서 불연속점 하나. 그 다음 또 T2 지점을 기준으로 T equal T1에서 불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T equal T2에서 불연속이죠. 어차피 요거 다 합쳐서 T equal T2니까. 알겠죠?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지점에서 불연속이니까 문제 조건에 일단 맞긴 맞네요. 이 두 개 지점에서만 불연속이다. 좋네. 그런데 추가 조건이 뭐예요? F의 0값이 3이고요. 그러면 F의 0값이 3이라면 요 조건에 지금 불연속인 높이를 맞추려고 하면 이 T1에 해당되는 게 뭐가 돼야겠어요? 3이 돼야 되고 얘가 19가 돼야겠죠. 맞지? 그래야 요 높이에서 딱 불연속이 될 테니까. 그러면 3일 때의 함수값을 가지게 하는 x 지점이 여기가 0인 거야. 맞죠? 아니면 여기가 0인 거야. 요 두 그림 중에 어떤 것도 다 극소값이 0인 거죠. 극소값을 가지는 지점이 0인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이 조건이 맞지 않죠. 왜? 0보다 큰 지점에 3이 있는데 3인 지점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 증가구역이죠. 여기도 증가구역이고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모양은 극대값이 있어서 극소값 두 개에 극대값 하나가 있는 4차 함수의 모양이 그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이렇게 극소값이 서로 다른 높이다. 여기가 t equal t1, y equal t1이고 여기가 y equal t2고 여기가 y equal t3다. 라고 하면 자 이거는 구역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구역이 t가 t1보다 작은 구역에서 몇 개요? 빵개. 그 다음에 t equal t1에서도 역시 빵개. 그 다음에 t가 t1부터 시작해서 t2 사이에 몇 개요? 두 개. 였다가 t equal t2일 때 몇 개? 두 개. 였다가 그 다음 t가 t2보다 크고 t3보다 작으면 몇 개? 4개. 였다가 t가 t3가 딱 되는 순간에 몇 개? 2개. 였다가 t가 t3보다 크면 역시 2개. 이렇게 되겠죠. 결국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무려 몇 개 됩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니까 t2일 때 t equal t1일 때와 그 다음에 t equal t2일 때와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갈 때 또 마찬가지로 t3 t equal t3일 때 이렇게 세 개의 지점에서 다 불연속이 되죠. 문제 조건에 안 맞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극소값 두 개가 같아야겠죠. 네. 그 생각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y equal t1인데 여기가 t2인데 여기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t가 t1보다 낮을 때는요. t가 이런 값을 가질 때는 꺾어 올려도 어차피 그대로니까 불가점 없어요. 그 다음에 t가 t1이면 역시 없어요. t가 t1과 t2 사이 구역에 있으면 4개예요. 요렇게 꺾어지니까 4개예요. 그 다음에 t가 딱 t2가 되면 미분불가점 2개고요. t가 t2보다 커도 미분불가점 2개죠. 따라서 정확하게 t equal t1에서 불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t equal t2에서도 불연속이죠. 됐지?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가 돼야겠다? 네가 3이 돼야 되고요. 네가
얼마라고 그랬냐? 19. 이게 19가 되겠죠. 알겠지? 예. 이게 19. 이게 3. 그러면 자, 0,3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게 맞겠죠. 여기 있어야 감소구역이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에. 그래서 얘가 0,3이 되고요. 그 다음 요쯤에 그러면 이 감소구역 중에 3이 위치하겠죠. 그래 F'3이 음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라고 두시고, 물론 자 여기에서요 노술은 우리 노술 아니면 그냥 객관식 딱 봐도 대칭이네. 그러면 여기 2분의 알파인데 물론 이렇게 풀면 돼요. 네, 되는데 노술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겠죠. 항상 중근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좋으니까. 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fx에다가 뭐를 까면 이 t1 3을 까면 높이 3을 까면 중근을 가지는데 x-0의 제곱이요 x-알파의 제곱이라는 중근을 가지겠다.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fx는 x제곱에 x-알파의 제곱하고 플러스 3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때요? 미분해야죠. 미분해서 지금 극대값이 19라는 걸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f'x가 2x의 x-알파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의 x제곱에 2의 x-알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거는 2x x-알파를 묶어주면 x-알파에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요거 이퀄 0이게 하는 지점이 바로 극대 지점이 되고요. 2분의 알파인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네, x가 2분의 알파에서 극대다. 따라서 f의 2분의 알파가 대입을 해주시면 4분의 알파 제곱에 그 다음 여기도 2분의 알파 대입을 하면 역시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제곱이니까 4분의 알파 제곱에 플러스 3이 얼마가 되겠어요? 19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걸 쭉 넘어가면 16이 되고요. 16에다가 46 곱하면 256이 되고요. 256이 알파의 4제곱이 되니까 알파가 얼마가? 4가 되겠네요. 알겠죠? 알파는 3보다 큰 지점이 있어야 되죠. 0보다 큰 지점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4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fx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따라서 f의 fx를 구하는 게 이게 답이네요. 이게 답이네요. 네. 이렇게 늘려 쓰는 것도 능력이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항상 있잖아요. 전체 배점을 좀 보세요. 배점. 어떤 학교는 배점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명시되지 않는 학교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대체로 배점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여기 문항에 소문항마다 배점들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자세하게 쓰는 게 좋고요. 그만큼 배점들이 식마다 다 들어갈 테니까. 그런데 배점이 작아. 뭐 만약에 전체 100점 만점에 이거 다 해봐야 뭐 6점이야. 그러면 굳이 이거 주저리 다 쓰지 말고 이거 한 방에 끝내도 돼요. 6점 받자고 이 시간을 다 낭비한다고? 그건 좀 그렇잖아. 안 그래요? 이게 상황 따라 좀 다르다고. 됐죠? 자, 75페이지 가봅시다. 어, 75페이지에 보시면 이하예대인데요. 남학생들은 갈 수 없는 대학이죠. 공부 잘해도. 아니다. 교수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하예대 옛날에 친구 있어서 가봤는데 남학생 생각보다 엄청 많던데요. 다니는 학생은 아니겠죠. 아닌데 여자 친구 만나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던데요. 그리고 저는 이하예대 학생들 맨날 MT를 가잖아요. MT를 가면 MT가 뭔지 알지? 이렇게 MT 가잖아요. MT 가면
한 우리 과는 141명 중에 여학생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여학생 버리고 그 이화여대하고 조인트로 갔어요. 그 MT를 갈 때 여대하고 이렇게 같이 MT를 갔어요. 저도 진짜 남녀공학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남녀공학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후배들 보니까 물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과가 경제학과인데 그 옛날에 서울대 경제학과는 진짜 사람 그 여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여학생들이 되게 기피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수학 많이 해야 되니까 수학도 많이 해야 되니까 여학생들 좀 기피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후배들 물어보니까 내가 후배들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동아리 후배들 물어보니까 여학생 많이 온대요. 이제 성비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완전 남대였어, 남대. 고등학교도 남대, 남고, 중학교도 남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사람 친구가 없어요. 자, 거기 문제 1번 있잖아요. 문제 1번에 이런 형식의 항등식 문제거든요. 항등식 문제인데 이런 형식의 항등식 문제가 꽤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 이화여대, 서강대, 뭐 중앙대 요 급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확인해야 되는 스킬 요것도 참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1-1번에 F0값 한번 구해보실래요? 제일 쉬울 것 같지? 막상 해봐. F0값 제대로 못 구한다. 손모가지는 걸 수 없고요. 네. 아 진짜 쉽지 않을걸요. 생각보다. 그 항등식에 A나 B에 꼭 숫자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자나 식이 대신 들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민서 풀었어? 유찬이는? 아니야? 네, 그럴 줄 알았다. 0이긴 하겠죠. 0일 거예요. 네. 0이어야 해요. 네. 0이어야 해요. 네. 근데 그거를 0이어야 되니까 0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 중간 과정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오, 잘했어. 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봐봐요. 저는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봐봐요. F의 A 플러스 B 이퀄 A의 F의 B 에서요. A나 B에 그죠? A나 B에 어떤 문자나 식을 대신 대입을 하면 되는데 맞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죠? 목표가 F의 0값이죠. 이거 자체를 포함하는 방정식처럼 이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우변에서 F의 0이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B에는 0을 대입을 하긴 해야겠네요. 알았죠? B에다가 일단 0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아직 네모칸으로 메꾸고요. b는 0이니까 좌변은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b에다 0을 대입을 하면 그 다음에 우변에는 a 대신에 차라리 a를 쓰는 것보다 네모를 쓰는 게 나아. 더 잘 보여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f의 0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고 싶어요. f의 0에 몇 배를 해도 괜찮아요. f의 0이 몇 개 더해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네모에 어떤 식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네모에 어떤 식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괜찮아. 어떤 식이 들어가면 좋을까? 아니, 우변에 F0, 순수하게 F의 0에 관한 방정식으로 좀 만들고 싶어. 그럼 적어도 우변이 F의 0에 관한 식으로 남는 게 좋겠지. 그럼 네모에 뭐를 넣으면 좋겠냐고. F0. 그래, F0을 넣는 게 낫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변이 2배의 F0이 되고요. 맞지? 그 다음 좌변이 일단은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이 값은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관습적으로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을 테니까. 여기에 A에 0을 대입을 하고요. B에도 0을 대입을 해보면 F에 0 바로 equal F에 0인 거를 이미 확인했을걸? 맞죠? 그리고 좀 나쁜 답안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야 F 입장에서 보면 F0은 0이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F가 그렇죠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함수값이 같다 해도 투입되는 값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답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진짜 뭐 1대1 함수가 되든 그건 나중 일이고 여기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알았죠? 자 어쨌든 요거까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이게 요거의 좌변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얘가 F의 0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좌변이 다시 2개짜리로 변하고요. 이 2개짜리의 좌변이 다시 뭐가 돼요? 1개짜리 F0으로 바뀌죠. 그러면 봐봐요. 좌변이 어떻게 간단해지냐 하면 이 조건에 의해서 좌변이 F의 0이 되고요. 우변이 2F0이니까 F0은 0이겠죠. 요 논리가 정확한 논리입니다. 알았죠? 네. 정리하세요. 그런 다음에 요것도 확인하시고 임의의 A에 대해서 F의 A는 A가 된다는 사실도 이건 쉬워요. 오히려 이건 되게 쉬워요. 맞죠? 자, 이거는 어떻게 유도하면 돼요? 이 식의 양변에 B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F의 A만 좌변에서 남고요. 우변에서는 A에 더하기 F0인데 마침 F0이 0이라는 사실이 먼저 밝혀졌으니까 이게 그냥 A가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네. 정리하고 그 다음 1-2번 1-2번 봅시다. 1-2번 이 전제 조건이 이거거든요. fx가 x equal 2020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임을 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먼저 이 말을 식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야 뭐 짐작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특정한 지점 2020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다. 어떻게 표현해요? 2020에서의 극한값이 좌우 극한이 있죠. 요게 뭐랑 일치한다? 함수값이랑 일치한다를 한 방에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물론 이거는 뿔마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렸다는 거지. 맞죠? 네. 그런데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도 있어요. 혹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 왜 우리 그 미분계수식 표현할 때도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 h가 0으로 가는 걸 밑에 분모로 깔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 뿔마로 갈 때 f에 2020 더하기 h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2020에서의 좌우극한이 완성이 되겠죠? 이게 뭐다? f의 2020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우리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면 이게 어떤 특정한 지점인 2020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점 x, 임의의 x 지점에서도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죠. 맞지?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2020이 아닌 임의의 모든 x에 대해서 요거의 값이 요런 결론이다. 요거가 맞느냐를 확인해 줘야 돼요. 요 조건에서. 알겠죠? 이제 보세요. 이 식과 지금까지 보면 이 다음에 뭘로 연결해야 될지 도저히 막막하잖아. 막히면 뭐라고 그랬죠? 앞에 나온 내용을 꼭 확인하라 했지. 앞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일단 이 식이 이거다. 이거 진짜 비슷한 문제 한양대에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서양대에서 나온 적도 있고. 이거다. 라고 해요. 그 다음, 그래서 어떤 결론까지 끌어냈어요? 우리가 두 개를 끌어냈는데, f의 0이 0이라는 사실과 f의 a가 a라는 사실 두 개를 확인을 했죠. 너희들 식을 읽을 때 이쪽 방향은 되게 잘 보이는데 등식이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늘어지는 방향으로는 잘 안 보여. 이 조건을 여기다 반영을 해봅시다. 이 방향으로. 어디 넣을 수 있을까요? 어디 넣어볼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F의 크기도 다르게 해가지고 눈치 딱 채게 만들어줬다. 보이는 거 없어요? 이런 변형이 정말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써요. 우리 이미 바로 지난번에 너희들 첨삭에서 낸 거 있지? 그것도 이거잖아. 왜, 지난번에 이거 있잖아. F 프라임, XA라고 할 때, A 플러스 H 얘를,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이거 두 개 분리했었잖아, 이거. F 프라임 X 정의식에서, 얘를 어떻게 분리했더라? 이거 1 플러스 FX, FH 하고 FX, 여기서는 마이너스였나? 플러스였나?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플러스였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분리했잖아요. 항등식에 의해서. 마치 이거 두 개가 어쨌든 이렇게 째지죠.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니까? 째지는 과정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FA를 네모
라고 하면 B를 세모라고 하면 네모 세모 째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네모 세모 하면 유치하니까 얘를 K로 바꿔보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변하겠죠. F의 K 플러스 B는 F의 K 플러스 F의 B로 변하겠죠. 이렇게 째질 수 있다고. 알겠지? 됐죠? 네. 자, 그래서 요게 일단 사실은 이렇게 째져야 뭐 다음 진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건 어떻게 되게요? 이 조건의 다른 이름은 얘가 째지겠죠. 이렇게 째져요. 이렇게 째지고 요거의 극한인데요. 얘는 어차피 극한값에 상관없는 상수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고 요것만 극한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의 결과값이 이거랑 같아야 하니까 지워지고 결국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h값이 얼마라는 거가 조건으로 0이라는 거가 조건으로 주어진 셈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얘가 또 째져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극한 상관없으니까 이거고 이게 마침 0이니까 딱 이 결론 나오죠. 가은? 밥 많이 먹었지? 응? 밥을 많이 먹으니까 졸리지? 근데 밥 먹으면 원래 졸리게 돼 있어요. 알죠? 그 장기로 전부 피가 쏠려가지고 그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먹고 살자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졸려요. 야,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1-3번은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찬이 좀 해봐. 이씨. 1-3번 완성해봐. 니 언제부터 준 거야, 지금? 어? 야, 존 유찬이. 졸은 유찬이. 이거 이해돼? 이거 이해돼? 이거? 이건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이해돼? 빨리 써. 우리가 이거 미리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 많은 학생들이 풀지 못합니다.
자, 됐나요? 봐봐요. fx가 202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결국 202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근데 이 극한값이 전부 졸리나 보다. 하여튼 이거 두 개 분리하면 이렇게 되고 지워지고 이걸로 되죠. 이거의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되는데 이거의 극한값이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 요 202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 이거 상수값이죠. 그래봐야 이 상수값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요것도 f 프라임 그러면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지 여부는 f 프라임 x의 정의식에서 이 극한값이랑 f 프라임 x가 존재하면 되잖아요.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는데 이 극한값은 결국은 얘죠. 얘인데 어떤 값의 크기로 존재하나요? 2020에서의 미분계수와 똑같은 크기로 존재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적분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2020이면 f 프라임 x fx는 적분하면 f 프라임 2020이라는 크기의 곱하기 x 이거 몇 상수함수니까 도함수가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적분하는 함수는 1차 함수겠죠. 그래서 적분 상수 c가 붙을 거고요. 됐지? 그때 요거 어차피 상수인데 이렇게 달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m 기울기 m 정도로 취급해 봅시다. 알았죠? 바꿔보자고 그냥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게 fx인데 f의 0값이 얼마예요? c인데 0이라고 아까 했죠. 저기서. 그래서 f의 0값이 0이어서 c가 되고요. 따라서 fx가 mx인데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조건을 하나 더 반영해서 최대한 요거까지도 찾아주는 게 좋아요. 조건 하나가 더 뭡니까? f의 x가 뭐가 되게요? 아까 뭐가 된다 했죠? 항등함수 x가 된다 했죠?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에 대해서 성립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이 값이 mx가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mx는 다시 m제곱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x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m제곱이 1이 되고요. 그러니까 m은 뿔마 1이 되죠. 따라서 fx는 플러스 x 또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가 답입니다. 알겠죠? 네. 왜? 가은이 왜? 뭐 궁금한 게 이상한 거 있어? 정리하세요. 네. 민주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졸리는 사람 좀 자요. 니는 안 졸려? 이해되지?
지금 궁금한 건 없어? 응? 지호는 충격을 좀 받아야 돼. 네가 그 봐봐, 다른 애들 너무 당연한 듯이 금방 푸는 거 니는 좀 시간 걸리잖아. 그만큼 경험치가 낮다는 거야.